네, 저희가 주요 대학교 집중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대 편이고요. 2대 편은 박천사 원장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2대는 어떤 학교인가요? 네, 이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상위권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인데요. 네. 그 이대가 뭐 여대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 수 있는데, 무시하는 사람들 뻔하지 뭐. 서울대? 뭐 연고대 정도도 있겠다. 그치? 카이스트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무릎 꿇어야지 뭐. 네. 네. 그래서 이대가 여대라고 하면 여대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이대가 뭐 서울대나 홍대, 국민대만큼의 어떤 수준과 학생들이 인기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대,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라든가 홍대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수능 1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인원들도 서울대는 워낙 좀 인원이 적긴 하지만, 홍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국민대 같은 경우도 1,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이대 같은 경우는 수능이 2, 3등급 정도 이내인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고, 그게 이제 100분위로 봤을 때는 한 최소 80%에서 많게는 이제 90에서 90% 초반까지 학생들이 이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최고 탑클래스 대학이라고 하면 미대를 대표하는 대학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대학교 레벨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네. 뭐 홍대, 국민대 대표적이고 저희 또 한예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학도 좋고 네, 그렇죠. 미대도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부모님도 만족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도 만족하는 대학들이 아무래도 서울대나 이대 정도가 되는데 근데 아쉽지만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원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과 정원이 21명? 뭐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우리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는 거죠, 저희가. 네. 이게 그 전문성 있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전공들을 대비가 될 수 있을까? 예. 근데 이대는 그런 와중에 학교 레인배도 높고, 네. 그리고 정원도 많고, 학과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보다 조금 특화되어 있는 학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뭐, 누가 봐도, 이대가 네. 또 조영대학이 그뭐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네. 네, 뭐 들어가 보면 어느 대학교 상위권 학교 못지않게 진짜 네. 좋은 대학이죠. 네. 네. 상위권 대학교 못지않게가 아니라 상위권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 네. 대학이다. 네네. 네, 그렇죠. 네. 아까 그 점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이제 최고 학교 중에 이대가 또 실기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약간의 좀 음, 점수 차가 나 보이는데 네. 실제로 들어가는 학생 수준은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자꾸 낮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기준에서 아무래도 이제 비교하는 대학들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교하는 대학들이 최근 추세가 약간 성악과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기 비중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보이는 면도 좀 있네요. 네. 이대가 이제 예리면 미술과라고 해서 네. 1945년에 이제 조영예술대학의 시발점인 학과를 개설했고, 주요 대학교는 거의 대부분 이때쯤.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미대 모집 인원이 이제 240명 정도 됩니다. 많죠. 세 개 학부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 10개 전공이 속해 이제 전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 대학원으로 나눠져 있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한 126명 정도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한 14,0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한 국내 유일한 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대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네. 이대가 1887년에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 학교가 설립됐고 1925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 그다음에 1945년에 경성여자전문학교, 그다음에 1946년부터 현재까지 이화여자대학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대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886년에 이화학당 창립자인 메리 F 스크랜튼 여사가 이화학당을 창립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초의 이화학당은 그 서울에 있는 그 정동에 있는 그 지역의 그 캠퍼스를 처음에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지금의 덕수궁 돌담길 근처에 있는 그
학교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학교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 얘기를 딱 하고 설립한 상황을 딱 보면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뭐지? 저기 김태리 나왔던 갑자기 이병헌 나왔던 김태리, 김태리. 미스터 선샤인. 네. 거기에 이런 딱 장면이 딱 그런 나오잖아요. 안 봤고. 제가 보기엔 네. 이미지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 물론 우리 눈에는 서양 사람인데 흑백 사진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개화가 늦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 선교사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남자들도 교육이 시작이 됐지만 그때 당시 남자들 중심의 뭐 개화 사상이나 이런 신문물이나 신규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면 이 여자들도 외국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뭐 우리보다야 뭐 월등히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여성들의 권한이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기도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 여성 운동까지는 아직 간시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시작된 느낌이 탁 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마 모티브가 이런 데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915년부터 이제 그 4대 학장인 룰루이 프라이가 네? 뭐 이름이 룰루이 프라이 당장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맡게 되면 학당이니까 당장이구나.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셨구나.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장에 하면서 이 정동의 근처 정동 지역에 이제 뭐 다양한 건축물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립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가 1935년이죠. 네. 35년에 이제 이화학당이 이제 신촌 캠퍼스, 지금의 현재 신촌 캠퍼스에 위치한 곳에 이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가다가 잠시 저희가 6.25 사변 때 네. 이대가 그 부산으로 부산으로 캠퍼스를 잠시 옮겨서 거기서 잠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 사진인가요? 네, 맞습니다. 피난 시절에 이제 부산에 이제 그렇죠. 뭐 있는 곳에서 모여서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겠죠. 네, 그때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피난 시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6.25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다시 신촌 캠퍼스로 돌아와서 현재 이제 그 이대의 그 발전된 모습의 캠퍼스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 역사는 잠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화여대 조영예술대학에서 예술대학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미대 얘기를 하는 예, 거죠. 예. 네. 미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영예술대학은 조영예술학부, 그다음에 섬유패션학부, 디자인학부 이렇게 3개 학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3개 학부 안에서 다시 이제 10개 전공으로 나눠지는데요. 조형예술학부 같은 경우에는 동양화, 서양화, 조소, 도예과가 있고 그다음에 섬유 패션 학부에는 섬유예술 전공, 그다음에 패션 디자인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학부에는 이제 시각, 산업, 영상, 공간 디자인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디자인 학부에서 이제 대학원으로 넘어가는 학과는 또 이제 여기서 시각, 산업, 영상, 공간 이외에 뭐 색채 디자인 전공,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디자인 전공 이렇게 있는데 네. 물론 저희는 이제 대학원 입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조영예술대학 개선학과 중에 색채 디자인 전공이라든가 트랜스포메이션 디자인 이거는 네네. 잠깐 설명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색채 디자인 전공은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서 네. 디자인을 할 때 다양한 어떤 색감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하나의 학과로 구별해서 네. 거기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 협동을 통해서 네. 산업체에서 원하는 어떤 세계 균형감이라든가 밸런스들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주고 심리적인 것도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리서치해주는 네.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되게 중요시 여겼는
그냥 미술의 한 영역 안에 색채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색채가 전반적인 사회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색채 디자인 그 자격도 있잖아요. 네. 예, 대표적인 컬러리스트 자격. 컬러리스트 자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연관이 좀 네. 요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좀 그 곽광을 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대에서 색채 디자인 연구소가 또 따로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거기 그런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런 색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연구소 팀장님 노경 선생님이 색채 디자인 연구소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냥 칸 얘기예요. 아, 그런가. 이대가 공공 관련돼서도 그 디올 그 섬유 쪽 많이 밀어주잖아요. 네. 패션 쪽. 그래서 디올 패션쇼도 4월인가 이제 이대에서 또 했었고 그리고 뭐 디자인 학부도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산디과니까 산디과가 그 미국 주립대 조지아텍 공학 분야 쪽에 좀 강한 거기에 커리큘럼하고 거의 유사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디올 얘기는 딱 저는 얼핏 딱 듣고 나는 되게 삐딱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대 패션 디자인 학부가 괜찮다 해서 콜라보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가장 큰 고객들인 것 같아요. 이대 나오면 힐도 잘 가고 하고 또 그러니까 거기 또 캠퍼스가 좋아서 캠퍼스 네. 무대로 하는 경우 사모님도 많고 하니까 한 거 아닌가. 넘어갑시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트랜스포메이션 디자인 협동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원 안에서 이제 다양한 전공들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안에서 또 다른 그것들을 융합해서 그런 것들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그거를 또 산업체와 연결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또 하나가 좀 특색 있는 대학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학교별로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런 이제 융복합에 관련된 과정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대 대학원도 그런 그게 있는데 학과가 그 학부제에서도 복수 전공이 좀 손쉬운 대학이에요. 그래서 미대 다니는 학생들, 특히 디자인과 다니는 학생들이 그 인문사회 계열 쪽으로 복수 전공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들이 트렌드에 맞게 잘 구축이 돼 있는 또 학교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 가면 자기 전공만 팔 것 같으면 전문대학교 가도 충분하니까. 근데 4년제를 갔다는 건 기본적인 교양과 다른 학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양들을 많이 쌀 수 있다는 장점. 근데 이제 저렇게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학부를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섬유 패션 학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순수미술 계열과 디자인 계열을 두 개로 이제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어떻게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디자인 학부 또는 대학에 섬유 패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별도로 놓았다는 거는 이건 너무 역사적으로도 워낙에 이대 패션 의상학과 뭐 이런 데가 전통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특화된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영예술대학의 연영을 잠깐 살펴보면 1945년에 예림원 미술과라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960년도에 이제 미술대학 인가가 나고 4개의 학과가 처음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가 회화, 생활미술과, 조각과, 자숙과가 처음에 설치가 됐고요. 처음부터 60년대에 생활미술과가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1998년에 이제 미술대학이 조영대학으로 개칭하면서 이제 학부제로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2007년에 예술대학 안에서 이제 조형예술학부, 그다음에 디자인학부 이렇게 2개 학부로 처음에 개편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그 2개 학부와 한 개의 학과로 개편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제 조형예술대학이 3개 학부로 나눠지게 되고, 그다음에 디자인 학부 안에서도 4개 학과로 나눠져 있던 게 학부제로 이제 통합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기본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조형예술학부의 동양화, 서양화, 조소, 그 다음에 도예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앞에서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섬유 예술이랑 패션 디자인이 한 개 학부로 좀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는 게 좀 특색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네. 특색이 있는 거고요. 그만큼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학부는 4개 전공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 조형예술학부 안에 그 3개 학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대 출신들이 우리나라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서울대 출신이 우리나라 또 대단하다고 하면 이대 만만치 않은데. 네. 네. 그래서 이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 14,0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한 네. 학교이기 네. 때문에 네. 또 학교 정원도 많고 해야 하니까 뭐 사회에 뿌려지는 인원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2분을 정도 소개해드리면 예전에 그 유재석이 하는 유퀴즈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네. 구글 수석 디자이너 김은주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김은주 디자이너가 96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학번이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게 잘 나가는 사람하고 학번을 비교하고 나이 비교하면 저기 부동 파는 거 아니야? 참고시네요. 더 정감이 가고 같은 96이라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삼성 웨어러블 디자이너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삼성에서 만드는 그 갤럭시 워치? 그렇죠. 그 전자시계가 뭐죠? 네. 그런 것들 좀 따야죠. 저기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런 시계를 근데 저런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전자시계라. 전자시계. 전자시계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양 넣고 가는 시계. 이게 흔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 어디서 들어봤더라, 전자시계. 군대 갈 때 그 사는 게 전자시계. 맞습니다. 그 시계를 디자인하고 뭐 그때 그 디자인하는 팀에 같이 이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에서 보면 그 뭐 유퀴즈에서 유재석이랑 그 인터뷰하고 거기서 뭐 이런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대를 졸업하고 그냥 뭐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 웨어러블 팀에 입사를 해서 다시 근무하고 지금은 다시 이제 구글 수석 디자이너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이제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라는 책을 좀 썼습니다.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제 뭐 사람을 상대하거나 면접을 볼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데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알기 쉽게 저도 이제 아직 책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내용이 잘 들어가 있다고 해서 조금 그 부분들이 이런 책들을 또 출간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이분이 이제 결국에 UX/UI 디자이너잖아요. UX 디자이너니까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가 보다. 이런 걸 쓰신 거 보니까. 네. 근데 고려각본도 비슷하시고 책 출판도 비슷하시고 박전사 원장님이랑 굉장히 공통점이 많네요. 네. 원장님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 많이 팔렸어요? 이분 책이요? 이분 책은 많이 팔렸을 것 같네요. 네. 제 책은 한 달에 한 권도 팔릴까 말까 하고요. 그렇습니다. 몰라,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이화여대 서양학과 나오신 이제 공고학번인 그 김수진 3D 애니메이션 감독인데요.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을 하기 전에 그 스튜던트 아카데미 어워즈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학생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 출품을 해서 따로 이제 시상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영역에서 이분이 이제 금메달을 수상했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고 거기서 한국 감독이 이제 금상을 수상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번 애니메이션이 이제 뭐 위안부 합의,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와 거기에서 소외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계에 있는 뭐 다양한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거나 그런 쪽 감독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보고 금상을 줬다라는 게 좀 더 아주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네. 또 이 영상도 좀 더 만약에 조금 더 전편이 다 공개가 되면 좀 더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시상식 하는 게 이제 유튜브로 이제 동영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시상식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영상이 전편이 다 공개된 거는 뭐 저작권 문제인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돼 있는지 네. 아직은 전편이 다 공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상식을 하면서 그 영상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고, 그런 취지로 어떤 취지로 감독이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티브로 한 영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서영화를 전공하고 서영화를 전공하신 분이 3D 애니메이션의 감독을 하시면서 또 네. 아카데미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의미 있는 일이고, 이대 출신들한테는 좀 더 어깨를 으쓱할 수 있는 네. 그런 조금 더 유능한 선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대가 결국에는 이제 여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하는 여대이고 첫 설립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오는 과정 안에 여성들의 권리나 사회 참여에 대한 의식들 이런 것들을 가장 앞서서고 그리고 또 그런 역할들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역사 속의 그 위안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영상 콘텐츠, 영화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알리는 거는 이화인으로서 아주 적합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에 아까 말씀하신 구글의 수석사 디자이너 김은주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구글 하면 떠오르는 게 거의 대부분 다른 저희 나라 여러 포털 사이트나 이런 많지만 굉장히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간소하고 간략하고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점을 주고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포털 사이트하고는 조금 저희 포털 사이트는 굉장히 방나하게 열거한다라고 하면 이쪽은 내가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UX 디자인 중에서도 굉장히 요즘은 UX 디자인 시대니까 그런 분이 우리 한국 분이 이런 것들을 총괄 디자인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아까 갤럭시 역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본적인 원형과 디자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래밍의 로직을 다 이분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면서요? 네. 맞나요? 그 팀에 같이 했으니까. 네. 이분 보니까 이게 요즘 성공한 사람들은 다 나온다는, 원래는 옛날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 소시민들의 얘기들 들으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진짜 우리 정말 깊이 있는 얘기들을 달아서 나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유명한 사람들 얘기만 달려서 요즘 잘 안 봤는데 또 보면 또 재밌고 공대는 얘기 많이 나. 근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인데 이거 링크를 좀 걸어놔야 되겠다. 예, 그렇죠. 저번에 영상 한번 봤는데 좋더라고요. 도움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자, 그렇습니다. 소개 다 끝내주셨나요? 네. 네. 이대 출신 디자이너 또 이대 미대 출신도 유명인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데. 제가 원래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막 미친 듯이 막, 참 눈물이 나오는데 꾹꾹 참아가면서 봤는데, 거기서도 우리 호식이 딸, 네네. 은서인가? 민서인가? 호식이 딸 신인 배우급인 것 같은데, 그 친구도 이대 서양학과. 네네. 노윤서 배우. 노현서. 네. 노윤서 배우. 그렇구나. 떴구나. 이화여대 네. 서양학과라고. 그래 내가 때려 죽여야 되나? 내가 막. 쌀가지 아빠. 알겠어요. 나 호식이가 나오면 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난 진짜,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저놈의 내가 그랬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고, 너무, 나중에 용기 있게 출산해서 애 낳는 장면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화인한테 가장 감동받은. 아유,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화여대 가는 법. 유광 벌써 그냥. 네. 네. 수시, 정시 이렇게 요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대 같은 경우는 수시는 예체능 서류 전형이라고 해서 서류로만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시는 실기 전형, 그래서 실기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학부에 따라서 조형예술학부, 서민패션미술학부, 그다음에 디자인 학부에 따라서 이제 실기가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처음에 보실 거는 이제 조형예술학부를 간단하게 이제 보실 텐데, 조형예술학부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네. 수시는 1단계에서 서류로 일단은 100으로 해서 4배수를 만들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을 80과 그다음에 면접 20%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형예술학부는 수술미술 계열이잖아요. 네네. 다른 학교 때 우리 수술미술 계열 좀 안 봤죠? 네. 넘어갑시다. 네. 저희 수술미술하는 학생들이 저희 걸 안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조형예술학부와 그 서민패션 학부는 거의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두 학부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디자인 학부 위주로. 그러면 서울패션 또 이제 실기가. 그렇죠. 네, 실기가 회화하게. 또, 서울패션은 엄밀히 따지면 디자인 쪽에 관련된 건데, 실기 과목이 조금은 특이하게, 네네. 네, 순수미술 또 서양화 전공하는 친구가 적합한 과목인데, 패션 하면서 이 실기 자체가 디자인 쪽 계열이 아니라 네. 순수 계열인 게 이제 이대하고 세종대 이런 네. 학교들이죠. 이게 이 전통이 워낙에 깊다 보니까 또 그 안에 뿌리가 고집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 아까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었던 대학 아닙니까? 할 수 없고 그러면 서울 패션학부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줘야겠다. 네. 서울 패션학부로 소개. 네. 그러면 서민패션 학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형예술학부랑 좀 비슷한데요.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서류 전형으로 학생들을 이제 보통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해서 4배수를 만들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이제 서류 성적이 80%, 그다음에 면접이 20% 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 4개 영역 중에서 2개 합이 6인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1단계에서 수능을 100으로 해서 5배수를 뽑습니다. 네. 수시는 서류로 해서 4배수, 정시는 수능으로 5배수.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60% 보고 실기를 40%를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패션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9명, 정시에서 38명이어서 디자인과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정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뽑는다. 네. 그거를 포인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디자인 학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디자인 학부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학부랑 동일하게 수시 정시로 이제 나눠서 네.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수시는 서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를 100으로 해서 4배수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그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을 80, 그다음에 면접을 20%로 해서 학생들을 뽑습니다. 근데 다른 학부랑 마찬가지로 디자인 학부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수능 과목 4개 영역 중에서 2개 과목이 합의 6등급 이내에는 들어야 됩니다. 1단계 성적에서 2단계에 넘어갈 때 1단계 성적이 80%나 되지만 면접이 20%. 근데 면접이 그러면 비중이 좀 적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네. 맞습니다. 4배수 추리잖아요. 이렇게 높은 배수를 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별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이 20%는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서는 1단계에서 수능으로 100으로 해서 5배수로 학생들을 1차에서 선발하고 네.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인 60%, 그다음에 실기가 40%로 해서 학생들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네.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는 오히려 성적의 1단계가 통과하면 네. 배수가 5배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실기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별력이 갈라지니까 실기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다.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이 아까 다른 최상위권 대학들에 비하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성적대가 나온다는 게 이게 이 이유가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는 서류 전형으로 24명을 뽑고 정시에서는 56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의 인원이 실기 전형으로 보는 전형이 좀 훨씬 더 많다라고 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그 조영예술대학 안에서 수시로 뽑는 인원이 56명, 네. 정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뽑는 학생이 184명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이랑 영어 등급별 점수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네. 그 수능 반영 방법은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2개 영역을 동일한 반영 비율로 선택하게 50%에서 2개 영역을 선택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는 이제 가산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이대 같은 경우는 뭐 제2 외국어나 한문을 탐구 영역으로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등급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3등급자까지가 점수가 5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등급 안에서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어는 크게 점수 차이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이제 8등급이나 9등급을 맞으면 안 되겠죠. 네. 네.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아이들이 가질 절대평가 속에서의 영어의 등급은 사실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영할 때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 뭐 중위권으로 좀 떨어지면 이거조차도 변별력을 조금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시에서 뭐 영어의 변별력은 다른 과목에 비하면 현격하게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영예술대학의 입학 전형을 간단히 포인트별로 정리하자면 일단 수시는 56명, 그다음에 정시가 184명으로 해서 정시의 인원이 3배 이상 많다. 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시는 서류 전형, 그다음에 정시는 실기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시에서는 서류 전형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정시는 수능이 60에 실기가 40% 들어간다. 그리고 그러니까 1단계에서 5배수 안에 들면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건 실기의 편차가 아주 크다. 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영어는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등급별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시에서 언급을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게 이제 1단계 수능 100% 커트라인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단계 전형이 실시된 게 뭐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커트라인을 보면 그래도 80% 초반이나 80%도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런 친구들이 좀 합격한 사례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2단계 때 네. 실기를 잘 해야지 최종 합격을 하기도 하는데 첫 해에는 70% 후반대도 통과를 했는데 이게 네. 이제
뭐 이대를 진학하기 위한 평균 성적이 아니라 이대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또 가군이라서 네. 가군에서 경쟁하는 학교들이 이제 상위권의 학생들이 좀 분산이 되면서 나오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좀 다소 조금 아쉬운 성적이라 하더라도 도전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네. 대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시 커트라인 뭐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학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반영되는 게 이제 수학이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최근에는 뭐 서울대가 그 수학을 의무 반영하면서 다른 대학교도 이제 수학을 선택 반영으로 넣는 상위권 학교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 네. 이대는 그 이전에 수학 선택 네. 반영을 넣어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국어 성적이 5등급인데 수학 공부를 잘해서 진짜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수학이 2등급이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수학을 그 당시에 선택 반영을 하는 학교가 상위권에서는 2대밖에 없어서 그래. 2대만 준비해서 2대를 합격한 사례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아주 뭐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요강에서의 좀 특징들을 좀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과 좀 잘 매치를 해보면 여학생들 진짜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그 친구가 만약에 수학이 반영되는 학교가 이대가 상위권에서 없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중하위권 대학으로 그쵸. 는 네. 성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학이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 보편적이잖아요. 사례로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을 뽑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서 뽑아준다는 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모든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재능이 다 틀린데, 열심히 하는 거, 해서 결과를 내는데 한계가 부분적으로 다 성향마다 틀린데,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과를 냈을 때 보람차는 일이죠. 그럼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미술학원에 오면 무조건 수학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성향과 성적이나 추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적합하게 찾아주는 게 저희 역할이고 생각보다 네 전문적이다.